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회담 방식으로 종전대화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습니다. 오늘은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아 첫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오성 응원으로 우리를 빚은 배제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청룡기 2회전은 몰수패로 기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고위급 회담에 이어 카타르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회담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양국이 직접 만나지 않고 중재국을 통해 각자 주장을 전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민감한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없었겠죠. 첫 소식 이동현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간접 회담을 가졌습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 당국자들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을 따로 만나 종전을 둘러싼 실무 협상을 이어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 이루어졌다며 이란의 비핵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ve had very good meetings, and we'll see. We hit them very hard for 3 nights, as you know, but we're getting along very well.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카타르 파키스탄과 3자 회담을 가졌지만 미국과의 면담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무 차원의 간접 협상을 두고 미국은 회담이 열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란은 이를 회담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الان ما هماهنگی میکنیم گفتگو میکنیم برای تحقق اونها.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이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였다며 본격적인 핵 논의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 등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집중 조율했고 합의 위반 사항을 다룰 신고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이견에도 회담이 진전됐다는 평가 속에 최근 24시간 동안 최소 35척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다음은 선관위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된 지금에서야 당일의 진상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정황도 저희 취재 결과 발견됐는데요. 사전 투표가 끝난 뒤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용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 대응하라고 했지만 송파구 선관위는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려 20곳의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그런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직후인 5월 31일 중앙선관위는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 연락을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전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안내문엔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 대해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본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본투표 사흘 전에 사전 대응을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선관위에선 해당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업무 과중이 이유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송파구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일 이후 용지 검수 준비와 연이은 투표관리관 교육 등으로 정신이 없어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취지로 중앙선관위에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제 시간에 검수를 할 수 있을지 등 고민에 집중하고 있어 다른 부분을 고려할 여력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지시로 내려온 문서가 공문도 아니고 안내문 형식의 업무 연락이라 깊게 보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지역 단위 선관위뿐만 아니라 지시만 내리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중앙선관위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관리로 투표 시간은 밤 10시까지 연장됐었죠. 그런데 여기엔 제대로 된 기준도 없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니 1시간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관적인 내부 판단이 근거였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는 법정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어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연장 시간은 법적 근거도 없이 결정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인 오후 8시쯤 서울시 선관위 내부에서는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인 만큼 1시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현장 지원 인력 도착이 늦어지자 밤 10시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이 모였고 사무처장이 위원장에게 보고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사후 관리 역시 허술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24명으로 추산한 겁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선거 당일 선거 상황실 운영 현황과 시간대별 상황일지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조차도 법적 근거 없이 줌구구식으로 일단 정해놓고 매뉴얼도 없고 엉망진창이다. 투표 시간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연장됐고 사후 검증에 필요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열렸는데요. 선거 부실 관리는 물론 선관위의 자료 제출 거부를 놓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잠실 개표소 집회를 향해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서울경찰청장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여야는 선관위의 늑장 부실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제출 늦은 것도 문제지만 제출한 것도 다 거짓이에요. 계속 지연된다면 국회의 정당한 국정조사 활동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 선관위는 앞으로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투표 제도 개선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사전투표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잠실 개표소 집회를 향해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경고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패가 망신이란 단어를 쓰셨고요. 이거는 경찰 최고 지휘관의 입에서 나오기엔 매우 거친 표현입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박 청장은 겁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은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2차 현장 조사에 이어 14일과 22일에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했습니다. 서로 건강을 묻고 손을 맞잡았는데요. 민주당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와중이라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찬 메뉴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착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며 맞이합니다. 악수한 뒤 포옹까지 합니다. 이거 초대해 주시고. 별 말씀을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곧바로 청와대 상춘제에서 시작한 오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약 2시간 진행한 오찬과 산책에서 이 대통령도 단합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처럼 단합을 강조한 건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 갈등에 적통 논쟁까지 벌어지는 분열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도 전통적으로 통합을 강조한 비빔밥을 오찬 메뉴로 선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에, 이 대통령은 단합을 기반으로 한 확장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두 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하셨고,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손을 맞잡고 단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오찬이 내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했지만 당권 주자들의 행보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호남 표심의 핵심이라는 전북을 찾아 당심을 호소했고, 김민석 전 총리는 당에 복귀하자마자 정 전 대표를 향해 대표를 2번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을 이유로 일주일 만에 전북을 또 찾았습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정부의 대규모 산업 투자 계획에 전북 소외 우려를 의식한 듯 걱정 말라며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북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임식을 마친 김민석 전 총리는 당사와 국회를 찾으며 당권 경쟁을 위한 포석을 다졌습니다. 이미 선거 캠프 구성에도 들어가면서 정 전 대표의 연임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또 이루신 것도 많고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방식과 리더십의 모습으로 꼭 2번을 할 필요는 있을까? 당 일각에선 김 총리의 발언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다만 최근 적통 논란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는 당권 주자 모두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식에 참석하며 단합과 확장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의 뒷받침과 당내 갈등 조율이 당대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양국의 최고위급 포스타 3명이 모이는 이른바 12스타 미팅이 돌연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라고 밝혔지만 회의의 무게감에 비춰볼 때 한미 간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손성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주한미군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엔 연합훈련 2-3달 전에 실시하는 핵심 회의체 12선 브리핑이 명시돼 있습니다. 군에서 통상 12스타 미팅이라고 부르는 이 회의는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 등 4성 장군 3명, 즉 별 12개가 모이는 최고위급 회의입니다. 그런데 오는 8월 중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를 앞두고 해당 회의가 돌연 한 달가량 연기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회의는 예정된 날 직전에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초부터 미리 준비하는 하반기 연합훈련의 특성상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한 군 고위 소식통은 한미가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회의 날짜를 잡는다며 갑자기 날짜가 연기됐다면 그동안 조율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합훈련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인식차와 무관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그렇게 무겁게 아주 세게 하는 거를 내심 바라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이에 대해 군 당국은 12스타 미팅 회의는 기존에도 한미 간 일정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조정되어 왔다며 한미 연합연습 준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상위 기관이 직접 나선 건데요. 2년간 지지부진했던 수사의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어두운 얼굴로 입국장에 들어선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월드컵 32강 불발에 화가 난 팬들의 비난 속 경찰의 통제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팬들한테 말해주세요, 팬들한테. 홍 전 감독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경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이 홍 전 감독 선임을 둘러싼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종로경찰서가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늑장 수사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상위 기관이 수사의 키를 잡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난 2024년 7월 한 시민단체는 홍정 감독 선임 과정에 당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청으로 넘어온 고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광역수사단이 직접 사건을 맡으면서 2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홍정 감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최초 고발에 나섰던 시민단체는 오늘 홍정 감독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배재고는 당장 오늘 있는 고교 야구 청룡기 대회 2회전부터 출전할 수 없게 됐는데요. 어제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하려 했지만 광주제일고가 거부하며 불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 출전한 서울 배재고가 상대팀인 광주 제일고를 향해 쏟아낸 응원 구호입니다. 한 명이 선창을 하고 한 명이 후창한 학생에 대한 신호를 확실히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럿이 동조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상황 같습니다. 지역 비하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어제 긴급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공정위원회는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안으로 판단해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장 오늘 치러지는 경기는 순천 효천고의 몰수승으로 결정됐습니다. 배재고 측은 어제 광주 제일고를 찾아 사과하려 했지만 광주 제일고 측은 아직 선수들이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광주 제일고는 5.18 당시 계엄군이 자신들에게 욕을 한 광주 제일고 학생을 찾겠다며 야구부원들이 숙식하던 선동열 전 감독의 집으로 들이닥치며 혹독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라 그런 거야. 대구를 내 가슴 푹 들어오는데 어쨌겠어. 나 그때 순간 기절한 거냐. 협회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엄정 대응하도록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대회 운영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습니다. 오늘은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시간 술에 취해 쿠팡 차량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남성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암호화폐 사업으로 2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배송 중이던 쿠팡 택배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30대 남성이 차량을 훔쳐 타고 귀가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만취 상태였고 술에 취한 채 10km를 넘게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쿠팡 배송 차량이 길가에 잠시 주차되고 택배 기사도 차에서 내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남성이 나타나더니 자연스럽게 차량에 올라타 그대로 운전해 사라집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30대 남성 A씨가 서울 지하철 개화산역 인근에 주차된 쿠팡 택배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택배기사가 물건 배송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단 7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시동이 걸린 틈을 타 차량을 그대로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이 없어져 당황한 택배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까지 10km 넘게 운전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차를 끌고 왜 이 단지 들어와서 저 파손하고 난리를 피웠을까? 경찰은 해당 남성을 음주운전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재빨리 간이 탁자로 막아내면서 큰 화를 면했습니다. 노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남성이 음식점 테라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듭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가게. 휘두르는 흉기를 황급히 간이 탁자를 들어올려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달려와 있는 힘껏 말려보지만 가해자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제 자정 경기도 안산이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이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테이블 이걸 들어가지고 막 그 상대편한테 때리진 않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이걸로 이제 겁을 주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탁자로 흉기를 막아낸 덕에 피해 남성은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지 9시간 만에 300m 정도 떨어진 건물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전 이미 두 사람은 인근 가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가해자가 근처 사무실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하고 이제 좀 말다툼한 거 서로 욕설하고 주고받은 게 거기 감정이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계속 흉기를 부인하다가 조사 말미에 인정을 했어요.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노경민입니다.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PC방을 돌며 여러 차례 현금을 훔쳤습니다. CCTV를 똑바로 쳐다보며 인사를 하고 조롱까지 하는 대담한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앳된 모습의 남학생이 카운터에 들어와 돈통을 뒤집니다. 이렇게 훔친 돈은 다른 학생에게 건넵니다. 도망가기는커녕 CCTV 앞에서 허리 숙여 인사까지 합니다. 이 PC방 안에만 이렇게 10대가 넘는 CCTV가 있지만 해당 청소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카운터에 들어와 돈을 훔쳤습니다. PC방 주인이 확인한 것만 지난달 19일부터 엿새 동안 10차례, 피해 금액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범행 사진을 PC방 벽에 붙여놨더니 오히려 주인에게 따지기까지 했고 카메라 앞에서 조롱하듯 춤을 추기까지 합니다. 황당 큰 거죠. 모욕감을 느끼는 뭐 그런 거죠. 요즘은 대놓고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억지를 비웃는 짓까지 하니까 예전 같지 않구나. 업주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 소년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촉법 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하더라도 초등학생은 여전히 촉법입니다. 경찰은 모두 6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돈을 건넨 정황을 미뤄 학교폭력 연관성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들끓는 부동산 열기에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가 3중 규제로 묶이자 시장 분위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은 왜 같이 묶였냐며 반발하는가 하면 규제를 예상했던 곳은 규제 시행 전 막판 거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가가 12억 원대로 올 들어 6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탄역 인근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똑같이 3중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용인시가 권역이 넓어서 구별로 묶다 보면 상승폭이 없었는데 묶이니까 좀 불만이 많죠. 동탄역 주변이 아닌 동탄 1신도시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많이 안 올랐어요. 저희는 외곽이니까 이제는 같이 받고 오늘 엄청 전화 많이 왔어요.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표 당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급히 매도에 나섰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요일부터 적용되다 보니 막판 매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시행 전까지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겠지만 이후엔 거래가 정체되며 일부 가격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전체적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래 정체가 되면 다소의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각에선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화성 병점구, 용인 처인구 등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 가능성도 지적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타고 월 1,0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쾌거로 흑자도 역대급입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큰 점은 변수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수출 제품 포장이 한창인 반도체 공장. 상자에 담긴 반도체들이 공항으로 옮겨지고 반도체를 차곡차곡 실은 비행기는 상공위로 날아오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8억 2천만 달러, 1년 전의 3배로 급등한 수치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껑충 뛰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도 넘어섰습니다.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하반기에도 기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수출액이 꿈의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금년도 1조 불 가능성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무역 수지 역시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4%대 GDP 성장률 전망까지 나오는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전망치를 잇따라 높이고 있습니다.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글로벌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은 가격 자체는 이렇게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다만 반도체와 함께 수출의 투톱인 자동차의 상반기 수출액이 작년보다 1% 줄어든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한 해에만 암호화폐 사업으로 2조 원가량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특기인 부동산 사업 수익을 뛰어넘는 규모인데 이해충돌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돈줄은 부동산이 아니라 암호화폐였습니다. 미국 정부윤리청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연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암호화폐 사업으로만 약 2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들이 설립한 가상자산 기업을 비롯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밈코인 판매 수익까지 더해졌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와 골프장 등 전통 부동산 사업 수익도 5억 달러를 넘었지만 암호화폐 사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권 1기 때만 해도 암호화폐를 반대하다 집권 2기에 강력 지지로 돌아서며 자신의 사업에도 유리한 친암호화폐 정책을 잇따라 추진했습니다. Here I promise to make America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암호화폐 외에도 애플과 팔란티어 등 대형 기술주도 대거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는 직접 팔란티어의 주식 티커까지 언급하며 홍보성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피파 회장으로부터 2,300만 원 상당의 월드컵 결승전 티켓과 8천만 원 상당의 슈퍼볼 티켓 등을 선물받았다고 신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임기 중 부쩍 늘어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옐로우 카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월드컵 개최지 캐나다에선 축구 심판이 도로 위에서도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칼 같은 심판의 단속에 걸려놓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네요. 캐나다 토론토의 한 도로 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켜지고 멈춘 차를 향해 한 남성이 뛰어오는데요. 복장과 들고 있는 깃발까지 영락없는 축구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 위의 심판은 호루라기를 불더니 주머니에서 옐로우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차가 흰색 정지선을 넘었단 겁니다. 그러자 차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웃음이 터지고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옆 차선의 남성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보라고 거드는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답게 월드컵 분위기도 내고 도로 위 법규도 지키게 하는 아주 유쾌한 발상이네요.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으면 유니폼 한두 벌 사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여기 이른바 덕질의 스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통째로 아르헨티나 축구 기념관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지독한 축구 사랑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마치 성인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집과 차는 아르헨티나 국기의 색깔과 문양으로 칠해져 있고 아르헨티나의 살아있는 전설 리오넬 메시의 사진까지 보입니다. 체코의 시골 마을 부코프카에 사는 밀로슬라프 우르바넥 씨의 집 모습인데요. 컵과 인형, 유니폼은 물론 마라도나의 사인과 동상까지 온통 축구 선수로 가득합니다. 아르헨티나 월드컵 대표팀을 정말 좋아해서 집 전체를 이렇게 국기와 선수들로 꾸민 건데요. 심지어 둘째 아들의 이름은 라이오넬인데 리오넬 메시 선수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하네요. 미국 하와이와 필리핀에서 화산 폭발이 잇따랐습니다. 대자연이 뿜어내는 거대한 에너지가 영상에 담겼는데요. 자연 앞에선 사람이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게 새삼 느껴지는 압도적인 모습이네요. 새빨간 용암이 분화구에서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마치 폭포나 분수 같기도 한데요. 지난달 27일 미국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7시간 가까이 분화하면서 최고 높이 300m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엔 산 정상에 호수가 폭발하더니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데요. 지난달 30일 필리핀 활화산인 탈 화산이 폭발한 모습입니다.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 아래서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화산재와 수증기가 섞인 연기가 1200m까지 솟아올랐다고 하는데요. 살아 숨쉬는 대자연의 위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투데이 라인업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충청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지난 월요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행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오전 10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첫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개표소로 사용됐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 투표함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서울 잠실 개표소 앞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송됐던 지난달 5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우리 역사상 처음 통합을 이뤄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40년 만에 하나가 된 전남과 광주가 인구 316만 명, 경제 규모 전국 3위의 메가시티로 새 출발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간판을 뜯어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을 내겁니다. 공식 명칭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줄여서 광주특별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구는 316만 명으로 전국 5위로 올라섰고 경제 규모도 서울과 경기도에 이은 3위권 메가시티가 됐습니다. 정부의 뜻에 따라 행정통합으로 출범한 만큼 정부로부터 20조 원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받습니다. 이 연판은 1986년 당시 전남과 광주가 분리되기 전에 있었던 옛 전남도청 연판입니다. 그로부터 약 40년 만에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광주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서울특별시장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 자정, 첫 특별시의회가 열렸고 이어 민영배 초대특별시장이 새벽 2시 반 취임 선서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첫 출근은 기존 전라남도청인 무안청사로 했지만 민 시장은 순천 동부청사를 거쳐 광주청사까지 세 곳을 모두 돌며 첫날부터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첫 업무 지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지원 조직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건설하여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전남권과 광주권 사이에서 차별과 쏠림 없이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해나갈 것인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술 한 잔으로 하루 마무리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과음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거나 경찰 도움을 받아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취자 신고에 경찰이 투입되면서 정작 필요한 치안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동욱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거리 곳곳에 펼쳐진 술자리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객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신고도 쏟아집니다.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은 남성들은 경찰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은 저희가 잘못한 거 맞네요. 그렇구나. 대박이네. 그런 거 아니에요. 술에 취해 잠든 사람들을 챙겨달라는 황당한 신고도 이어집니다. 발은 안 보이고 몸 같은 형체만 보여서 문을 밀었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남자는. 술에 취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잠든 여성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 조치에 나선 경찰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30분) 넘는 실랑이 끝에 보호자가 도착하고 나서야 인계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길에서 잠든 시민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도 일상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보세요. 핸드폰 좀 잠깐 볼게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지구대로 데려와서 정신이 좀 차리게끔 좀 도와드리고 2-3시간 정도 있다가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만천 시민이 스스로 집을 찾아가지 못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도 닿지 않는다면 이들의 안전은 경찰의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주취자 관련 신고는 모두 40만 건으로 4년 동안 10만 건이 넘게 늘었습니다. 주취자를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센터는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 이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상 떠넘기식 관행이 지적되고 있고 결국은 다른 중요한 치안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주취자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밀착 취재 심동욱입니다. 병력 부족에 대비해 후방 경계 일부를 사설 경비업체가 맡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초 민간에는 비전투 임무만 맡긴다는 국방부의 설명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업무를 맡기는 건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국방부가 2040년 상시병력 15만 명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대비해 비전투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40년을 목표로 국방개혁 차원에서 병력과 부대 그리고 전력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 확대를 검토하고. 하지만 후방 경계까지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자 일각에선 사실상의 전투 임무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후방 경계 전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위병소 출입 통제나 이 CCTV 관제처럼 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유사시에도 무력 대응은 군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인도법 해석으로도 이 통제나 감시 업무를 전투 임무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미 영국이나 일부 미군 기지에서는 비전투 경계는 민간이, 또 무력 대응은 군이나 군경이 나눠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 투입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간 인력의 총기 소지 허용 여부와 파업이나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체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후방에 있는 북한군 특수지보다 교전도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법적, 제도적
정비가 좀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관련법 제정과 시범 사업에 돌입하는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도수치료. 어제부터 회당 43,850원으로 가격이 통일되고 치료 횟수도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됐습니다. 의료계는 이 가격이면 차라리 안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시행 첫날 병원에선 도수치료 대신 더 비싼 진료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수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는 한 정형외과.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봤습니다. 원래 도수치료 저희 병원이 했었어요.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 4만 얼마라고 지금 됐잖아요. 우리 치료사들은 아무도 이 가격에 안 하겠다고. 다른 정형외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수치료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병원이 늘면서 물리치료사들은 일자리까지 위협받습니다. 인센티브를 줄이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제가 퇴사 압박으로 느껴지죠. 책상 치우고, PC 치우고, 전화기 치우고. 일부 의원에선 도수치료 대신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들에 다른 치료가 있는데 근막 풀어주는 치료랑 냉각 치료라고 해서 기계치료 같이 병행하는 치료가 21만 원 정도. 저희 도수치료는 시행하지는 않고 있고 심장분자 치료를 진행해드리는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짧은 거는 10만 원대시고 긴 치료는 19만 원 정도, 거의 20만 원 돈 안쪽으로 나오실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대체 치료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른 비급여 치료의 가격 인상이나 과잉 진료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현장 의견에 따라 세부 기준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편지 보내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탓일까요? 5년 만에 우편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규격 25g 기준 편지 한 통 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사업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아침 9시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에서 발생한 장애가 12시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시스템이 지연돼 각종 지방세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면서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장애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급등하는 코스피에 비해 부침을 겪던 코스닥이 30주년 생일날에는 모처럼 웃었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반도체 장비주와 일부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거래일보다 1%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개장 30주년 행사를 열고 부실 기업을 퇴출하는 등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사망자 수가 하루 만에 352명 늘어난 2,2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7일간의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에 이어서 충청에도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돌입했습니다. 당분간 이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주말 동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되면서 수도권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맛비 대신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가 예상되고 이 소나기가 내릴 때 시간당 20mm 안팎씩 강하게 쏟아지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은 21.9도, 대전이 20.7도, 부산이 2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과 전주 30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서 더욱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당분간 장맛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마을 이장님 선거도 이것보단 더 공정하게 한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